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학 혁신사업단 정대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제 그 발표회가 진행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광주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대학 혁신지원 사업이 인류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 발표를 진행을 할 텐데요. 어제도 15분 만에 발표를 해달라고 각 부서 이제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은 정말 많은데 이제 다 못하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데 오늘은 오래 하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지 단계로 이제 저희가 발표를 드릴 거고요. 네. 첫 번째는 저희가 프로그램 성과와 관련된 부분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대학혁신지원 프로그램 성과입니다. 이 성과 부분들은 사실 어제 각 부서별로 대부분 말씀하신 부분들이라서 제가 사진 위주하고 또 그 어제 말씀하시지 않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앞에 있는 인생을 바꾸는 시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바시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재학생들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그 학교에 함께할 수 있도록 시도한 프로그램이었었고요.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참 좋게 나왔다라고 저희가 이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고도화해서 인생을 바꾸는 시간을 좀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TF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운영하는 부분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별 프로그램으로는 어제 각 부서별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도 공동체로, 그리고 교양교육원에서도 교양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 총장님과의 콘서트 부분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활진로상담센터와 함께 이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어제 말씀하시기로는 올해부터는 또 새롭게 명상 프로그램까지 추가해서 진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학생지원처 정말 많은 페이지 그 책자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거를 15분 안에 발표하시느라고 팀장님 엄청 고생하셨는데요. 그만큼 한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거 하나하나씩 다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하루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러닝 지원센터 어제 와서 분위기를 확 바꿔주고 가셨습니다. 네, 진재섭 교수님께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오면서 이러닝 지도센터에 어떤 사진을 쓸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교수님 얼굴 사진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얼굴 사진을 가지고 와서 올렸습니다. 이만큼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심 기념 도서관에서 진행하셨던 부분들, 이제 문학기행 플러스 인문학과 관련된 부분들 강의를 진행을 해주셨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과 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주셨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진행했던 부서별 프로그램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혁신 사업단에서 각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기는 했지만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혁신 사업단 선생님들과 담당 교수님들께서 진행하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챌린지에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제 다녀오셨던 부분들이고요. 사실 글로벌 챌린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도 지금 다녀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일본에 지진 났던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지진 난 곳에 가기로 했었던 팀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일정 조정하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계속해서 최근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해서 글로벌 챌린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높게 나왔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 수요 반영 전공 지원 부분들은 성인학습자 평생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로는 지금 각 부서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단에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진행을 해서 사업을 쭉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혁신지원 사업에서 이루어졌었고, 올 한 해 이제 부서에서 아니면 학과에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조그만 글씨로 엄청나는 많은 숫자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다 사업단에서 각
건당별로 이제 진행을 했던 사업 숫자였었고요. 이것들을 사업단 선생님께서 하나씩 성과가 완료됐는지 하나씩 체크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갖고 2023년도에도 열심히 달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연차별 달성 목표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치가 저희가 총 지금 원래는 5개 LIGHT라고 해서 5개 저희가 지표로 1주기, 그러니까 2주기 첫 번째를 1차 년도를 시작을 했었는데, 2차 년도에 중간에 이제 교육 혁신과 관련된 부분들을 추가하라고 교육부에서 이제 연구재단에서 와서 새롭게 추가된 도전 창의형 교육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 뉴턴이라고 하는 혁신 지수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22년도에는 없던 것들이 새로 생겨서 올해 새롭게 진행해서 23년도에는 목표치 대비 최종적으로 대부분 다 완료해서 올해 목표치는 거의 저희가 채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그대로 24년도까지 진행하면은 저희가 목표했던 전반적인 부분들은 문제 없이 완료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이제 처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저희가 이 목표치 자체가 굉장히 산출된 뭐 결과라기보다는 이제 산출물, 인원수, 비용에 이제 초점이, 건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올해는 100%를 달성하더라도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뭐 충원율을 더 높일 것인가, 입학생들을 더 오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로 더 산출 플러스 결과 지수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노력을 해서 이 이후에 3주기에는 더 좋은 저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어떻게 보면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업비 현황 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혁신 지원 사업이 들어왔었던 부분들은요, 기본적으로는 약 70억 정도가 저희 혁신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혁신 사업은 총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업비는 여기 보시면 포뮬러 사업비라고 해서 모든 대학의 인원수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배분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포뮬러 사업비가 올해는 약 70%, 저희가 좀 받는 거에 100% 중에서 70%가 포뮬러 사업비로 약 51억 정도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인센티브, 저희가 교육혁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결과물들, 그다음에 어떻게 교육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가 받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가 약 24억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23년도에 저희가 받은 것은 75억 정도를 저희 그 혁신 지원 사업비로 받았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저희가 인원 감축과 관련된, 유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가 그 2월된 금액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와 관련된 부분들이 약 70억 정도가 있어서 올해는 약 145억 정도가 지출됐었다라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약 70억 정도, 올해는 140억.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년도에는 이 적정 규모와 지원금이 없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약 75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 그 대학혁신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변경된 부분에 더 발표하신 부분들 중에서 어제 처장님께서 한번 언급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에는 포뮬러 사업비가 70%, 인센티브가 30%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 니네들 가지고 가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성과에 따라서 좀 나눠줄게 라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사업비가 바뀝니다. 50대 50으로 바뀌기 때문에 50대 50이라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받았던 게 51억이었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기본적으로 받는 게 한 35억 정도, 나머지 35억은 저희가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내고 교육 혁신을 이끌어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사실 우리 대학에 있어서 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담당 교수님
교수님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 특히 이제 교육 혁신과 관련된 부분들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그게 바로 이 인센티브와 연결돼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 약 145억 올해 집행된 부분들입니다. 자, 그 2023년과 2024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이제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교육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적정 규모와 관련된 부분들 70%가 70억 정도가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70억을 어디서 감축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그램과 저희가 이제 장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학과에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금액들은 유지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지금 방학까지 계속 이루어진 곳 중에서 하나가 아마 교내에 보면은 걸어 다니시는 곳마다 공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적정 사업 규모와 비용들이 조금 여유 있게 있었기 때문에 교내에 낙후되어 있던 시설 부분에 환경 개선 부분에 많은 비용들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분들은 이 환경 부분에 있어서 환경 개선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체적으로 감액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인센티브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력들이 더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인건비 부분들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6월과 10월 두 번에 대해서 교직원 전체 인건비를 혁신사업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왜 혁신사업비 안에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약 25%, 그러니까 혁신에 참여하시든 참여하지 않든 저희가 인건비로 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약 25%고 경상비로 배정할 수 있는 금액이 10%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작년에 저희가 인건비로 그래서 줄할 수 있었던 게 약 36억 정도를 저희 학교가 교비를 사용하지 않고 혁신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적용이 돼서 작년에 이제 학교 전체 회계에서 저희가 적자가 아닌 흑자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런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이제 약 70억 원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25%를 지원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들이 약 18억 정도 이제 지원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센티브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면 이런 부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저희가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필요한 곳에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마 좀 부족하신 부분들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필요한 곳에 이 사업비들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단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혁신 사업 비용 쓰기 이제 다니다 보면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너무 사용하기 까다롭습니다. 이걸 쓸 때마다 뭔가 하나씩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그 사업단 쪽에서도 가능하면은 부서에서 가능하면은 교수님들께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교육부에서 아니면은 연구재단에서 요구하는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추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간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서류 간소화 부분들을 올해는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무조건 사게 되면은 그 물품들을 다 사진을 찍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제출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구매 물품이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별도로 사진을 첨부하지 않고 그냥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만족도 조사. 작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제적으로 종이에 다 출력해서 하나씩 해서 다 그것들을 제출을 했었는데 올해는 온라인으로 전면으로 이제 바꿔서 온라인 링크만 주면은 바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ESG 환경적인 부분에도 상당한 도움이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 부분들에 대한 간소화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혁신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인데 네, 그 집행 범위 부분들이 약간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인건비와 사업 이제 경비와 관련된 부분들, 경상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높게 이제 책정됐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하고요. 그 이제 기존에는 사용하지 못했던 홍보비 같은 경우들도 이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보와 관련된 영상과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단에서 모두 다 수요 조사를 해서 한 업체로 그런 홍보 부분들도 영상 부분들도 제작하는 부분들로 이제 개선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강의료 지급 기준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어졌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대로인데 이제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회차에 따라서 상담료를 지불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시간을 오래 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실제적으로 상담한 시간으로 조금 변경을 해서 저 이제 합리적인 부분들로 약간 수정했던 부분들은 있고요. 교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교내 강의료와 이제 수업 시간과 교수님들이 연계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 사업단 내부적으로는 이제 교과 시간의 강의료를 집행하는 것은 좀 불가하고 그 이외 시간에는 시간당 5만 원에서 뭐 시간이 더 많아지면 상한액 없이 진행하는 부분들 그래서 방학 동안에나 이제 뭐 수업이 없는 시간에 특강을 했을 때 이제 진행할 특강료들을 교내 교수님들도 받을 수 있도록 약간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문료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교회 강사에 대해서만 자문료를 책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 교내 강사에게도 약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자문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인 학습자 기준들을 기존에는 성인 학습자를 만 30세 이상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 학교 성인 학습자가 약 200명 정도였다라고 보는데 그 성인 학습자의 그 연령 부분들을 조금 더 하향을 해서 만 26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들까지도 성인 학습자라고 하는 부분들로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성인 학습자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혜택의 부분들을 확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관련 규정이라든지 조금 더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 범위들을 조금 넓혔었고요. 이제 2024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혁신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는 2004년에도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맡고 있는 호텔관광교수 교수 최동입니다. 작년까지 인류형 맡고 있다가 3류형 맡으면서 인류형 하시는 분들 너무 죄송한 게 사실 돈 액수가 1이거든요. 근데 인류형은 150억 정도 일을 하고 계신데 저희는 3류형은 23억입니다. 23억 중에도 실질적으로 제가 프로그램 돌린 건 얼마 안 돼서 이 발표하는 게 약간 좀 송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맡았으니까 제가 3류형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진행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떤 것들을 달성했고 예산 어떻게 편성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3류형과 1류형 간에 어떤 차이가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3류형을 먼저 성격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애로 사항하고 좀 연계돼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순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3류형에서 하는 거는 먼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3류형은 12개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12개 학부과로 거기에만 이제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나 탁과는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된다는 거 먼저 아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네 파트로 가고 있는데요. 먼저 학과 구조랑 학사제도 개편 부분입니다. 올해는 아마 여기에 이 첫 번째랑 이제 두 번째 교과과정 개편이 좀 많은 돈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갔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 융합전공 추가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2개 학부과 당 하나씩 마이크로 디그리, 그 다음에 학생 설계 전공이 저희가 기존에 있었는데 진행되지 않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규정에는 학생 설계 전공이 있었는데 안 되던 부분들을 이제 12개 학부과에 한 명씩 학생 설계 전공을 신청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러닝이라고 이게 지금 내년에 2024년도에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은 이게 왜냐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좀 그런 것들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12개 학부가 다 참여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교무처장님이 되게 고생해 주셔가지고 규정 개정이나 뭐 학부가 교과 중에 다 통과가 돼서 24년도에 진행은 되는데 이게 예산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다듬어서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을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이제 고민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개설하는 것까지가 목표였는데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운영은 또 다른 문제라서 좀 논의해서 12개 학부가 논의할까 좀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과정에서 저희가 PBL이라고 문제 기반 학습 뭐 이런 저도 뭐 그쪽 전문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그런 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희가 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들을 좀 넣으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수법도 하고 그다음에 교과목도 개편하고 그런 과정들을 12개 학부과에서 좀 이렇게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재 육성 지원에서 뭐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자격증 과정, 뭐 현장 견학, 물론 이제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 프로그램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을 좀 지원해줘서 저희가 이제 목표하는 게 정주행 취업률을 높여보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비도 가장 큰 포인트가 이제 교육 요건 개선에서 환경 개선과 인건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취업 파트 관련해서 그 자격증 6개 과정에서 아마 저희가 이제 1유형에서는 자격증 과정 물론 예산이 확정돼서 나간 건 아닌데 대부분 200만 원 전후에서 자격증 과정을 진행했다면 저희 3유형에서는 학과당 300만 원씩 지원해서 좀 그 이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에 특색 있는 자격증을 좀 취득하게끔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부과마다 자격증 취득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아직 이제 결과는 얼만큼 취득했는지 조사가 안 된 이유는 저희가 사업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진행은 했는데 각과마다 아직 결과를 못 받은 부분도 있어서 아마 저희가 2월 한 중순 되면 이제 취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얼만큼 성과가 있는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 공공기관 연계해서 현장 견학을 보냈습니다. 저희 3년 같은 경우 현장 견학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 현장 견학 가는 게 아니라 꼭 산업체, 지자체 또 연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시켜서 갖고 저희 같은 경우는 디오션 리조트 가서 업체하고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채용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특강도 듣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앙트레데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현장 연락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하던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앙트레 PBL이라고 기업과 연계해서 문제 기반 학습 이런 게 저희가 사실 저희 학교에서 진행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서비스 러닝 이 서비스 러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급하게 교사학습 지원센터에 지원을 받아서 이제 12개 학부과 교수님들 중심으로 먼저 교수법을 진행하고 이 교수법을 수강하신 분들이 다시 학부과에서 서비스 러닝 교과목이라든가 그다음에 앙트레 PBL 교과목을 개발하게끔 연계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미리 준비해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업이 너무 늦게 시작되고 급하게 돌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 그리고 또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위해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과에 좀 과부하도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이제 그 자율성과집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학과구조 학사제도 개편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융합전공 3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학과마다 마이크로 디그리 전공을 하나씩 개설하고 학생 설계 전공을 개설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준값이 15.6인데 저희가 달성이 100입니다.
엄청 잘하거나 아니면은 기준값이 엄청 낮거나인데 왜 그러냐면 다 신규였기 때문에 기준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102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뭐 특성화 교육 지수는 아마 교과목 개편 했던 이제 다 저희가 이제 정량적 지표이기 때문에 채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재 양성 지수에서는 저희가 이제 정주영 취업률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교육 여건 개선은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3년 사업에서 JA 교원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이게 타 대학에서는 양 두 개 과를 겸직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호텔 경영에도 소속되고 호텔 조리도 소속되는 교수님이 양과에서 강의하는 교수님인데 저희 3령은 지자체 영역이기 때문에 기업체와 학교와 연계하시는 교수님들 JA 교원이라고 해서 그런 방법들 해서 이제 저희 JA 교원 수, 그다음에 대부분이 학생들 만족도입니다. 그다음 교원 만족도, 환경에 대한 만족도, 교육에 대한 만족도, 그다음에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만족도이다 보니까 지표는 제가 처장님한테 큰 소리 친 게 지표는 제가 채우겠습니다 그랬었거든요. 예, 다 채웠습니다. 겨우 면이 섰습니다. 아마 못마땅하실 게 많을 텐데 지표는 채웠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을 보면요, 저희가 총 사업비가 23억 7,900만 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포뮬레비가 16억 7천이었고 평가를 통해서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서 7억 7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사실 이 포뮬러 사업비가 언제 들어왔냐면 10월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올해 사업이에요. 그리고 수정 사업 계획서를 사실 1월 10일 날 냈습니다. 올해 1월 10일 날 냈었어요. 근데 23년도 수정 사업 계획서를 또 이 수정 사업 계획서 제가 죄송한 부분이 제가 그때 글로벌 챌린지로 대만 갔었습니다. 처장님이 직접 수정 사업 계획서를 쓰셨습니다. 예, 한국이라 학교에서 제가 죄송한 부분인데 제가 꼭 내년 수정 사업 계획 제가 꼭 쓰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뭐 글로벌 챌린지 가게 되면 어쩔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보면은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교육 연구 프로그램은 사실 여기는 교수님들 연구비 지급이기 때문에 큰 액수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장학금이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지 않고 기자재라든가 환경, 인건비 부분들이 좀 큽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23억 7,900만 원 중에 25%는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고 10%는 경상비로 지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급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이제 환경 개선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저희과 학부과 교수님들한테 그나마 그래도 인정받는 게 올해 저희 실습실 공사를 하거든요. 사실 못마땅하셨을 거예요. 학과도 모집면 입시도 안 되는데 사업단일 한다고 학과에 기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환경 개선해주면서 그래 너는 그것만 해라. 그리고 사업비 많이 가져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희가 환경 개선하게 됐고 그리고 저 12개 학부과에도 이제 일정 뭐 조금씩 뭐 만족하게는 못 해드렸는데 최소한의 것들은 지금 해드리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면은 저희가 한 79% 정도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지금 물론 이제 확정돼서 연락 온 건 없는데요. 저희가 한 20%를 2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지금 이제 그 예산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갑자기 연구대에서 10% 이렇게 하면은 저희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건데 아마 예상대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어수선한 시기라서. 그리고 이제 요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삼령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 저도 그렇게 제가 어제 술자리에서도 제가 그렇게 학교 정책에 뭐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고 막 술김에 막 떠들었는데 작년에 사업 계획서가 참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글로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혁신사업도 수정사업 계획서 이런 것들 같이 갔었고 그러면서 지방대 활성화 사업 계획서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주관하는 뭐 기획처 미발년 몇몇 부서가 되게 좀 아마 요게 사업 계획서가 들어가는 시기가 좀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신없이 진행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방대 활성화 사업 계획서는 그 당시에 이제 아마 부처에서 맡아서 했었는데 요 1령과 3령을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면요. 재정 이제 대학혁신 지원 사업 1령 사업이라고 합니다. 1령은 우리 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 중에
특성화 분야를 도출해서 이 특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혁신 전략, 산학협력 전략, 그다음에 평생교육 전략, 기타 전략이라는 걸 수립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대상은 전체 교직원, 학생, 학교 전체를 바라보고 하는 거고, 3용 사업은요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문화 콘텐츠를 지정했는데 저희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광주시랑 논의해서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시에서도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12개 학부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문화 콘텐츠의 타당한 과,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에서 6개 과, 그다음에 투어 크리에이터에서 3개 과, 저희 과도 그래서 투어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 비즈니스에서 3개 과. 그래서 이제 좀 이게 그림은 어떤 거냐면요, 이게 문화 콘텐츠를 만들면은 이거를 사업화하고 이거를 외부에 하는 약간 이제 관광 이쪽에서 이렇게 외부에 알리고 약간 그런 모양새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업 계획서 작성한 다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 계획서를 이제 부처에서 좀 이렇게 작성할 때 학부과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아마 제가 생각에는 그 당시 저는 이제 인류형에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사업 계획서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인류형에서 프로그램들이 학부과에서 돌고 있으니까 좀 과부하가 있어서 아마 이제 부처에서 사업 계획서를 집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부과에서는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왜 일괄 뭐라 그럴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꽂냐, 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하느냐 해서 약간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학부과 교수님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우리 학교가 국고 아니면 학교 운영이 좀 힘들다. 되게 학교편 같은데 느낌이 이렇게 변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그래서 제가 올해 어떤 약속을 드렸냐면은 일단 2월 되면 이 사업은 종료됩니다. 이제 1차 년도는 2차 년도 시작하기 전에 12개 학부과에 제가 꼭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때 학부과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하고 싶은 것들을 진솔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3유형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또 없거든요. 자격증 과정, 현장이다. 그 1유형은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과부하가 좀 많이 오시고 또 학부과에서 하시는 교수님이 꼭 하시게 되시고 그래서 좀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 저희 1유형도 비슷하겠지만 연구비 외에는 뭐 이렇게 교수님들한테 수당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인건비 외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에도 하고 있듯이 저 12개 학부과 교수님들한테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10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체감에 안 와닿나 봐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건 것도 저희는 교수님들 사실은 이제 지원생들한테도 저희가 50만 원씩 1년에서 50만 원씩 지원하면서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참여하십시오라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입금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체감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단에서는 교직원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업에 동참하시는 분들한테 기여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실 이 자리에 오려고 하시는 올해 이 성과공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다 못 데려오셔서 좀 죄송한 부분인데 근데 많이 오면 많이 좋은데 아시다시피 이게 예산 집행 규정이 저희 사업단 집행 규정도 있지만 저희는 출장비 교비에 운영되는 출장비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좀 미스매치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지면은 사업비를 저희가 더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출장비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게 또 바뀌면은 교비에서 집행될 부분도 꽤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업이 국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시일이 지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3령도 사업 집행 규정은 1령과 똑같습니다. 1령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비 집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마무리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12개 학부과 그리고 교수 학습센터 교양교육원이랑 충분히 논의해서 저희 학교가 가져갈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좀 더 예시 있게 좀 살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지금 사실은 제가 좀 또 죄송한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삼류형에서 성과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참석한 학과가 두 개과입니다. 저랑 호텔 조리과에서 참석을 했는데 물론 또 이제 각 부처장님들이 계시니까 그과들은 더 많이 하셨죠. 많은 분들 책임 교수 분들이 오기 싫어하시더라고요. 물론 또 한 분은 사직도 하셨고 왜냐하면은 힘들었는데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다라는 약간 물론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 뉘앙스를 풍기시면서 안 오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되게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좀 더 많이 24년도에는 많이 교수님들과 아까 말한 소통도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더 많이 양해를 구하고 사실 부단장을 해보니까요 일명하면서 해보니까 제가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집행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많이 만나서 설득하고 어려운 거 들어주고 이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만나 뵙고 설명을 들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또 좋은 게 24년도에 끝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끝내면 홀가분하게 혁신 사업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지방대 활성화 사업은 마무리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라이즈 사업으로 편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라이즈 사업도 저희가 지자체 연계해서 간다면 그럼 어차피 이 삼류형 사업이 라이즈를 하기 위한 약간의 토대를 만들어 줘야지 우리가 라이즈 할 때 지자체에서 많은 사업비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뭐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시 어떤 산업 전략에 따라서 몇 개 구간을 놔두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근데 우리 특성화가 문화 콘텐츠라고 해서 2년 동안 해왔는데 갑자기 내년에 우리 AI 할 거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싶어서 물론 이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한 해 하면서 좀 내실 있게 저희가 이걸 잘 다듬어 놔야지 내년에 라이즈 들어갈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 국고 사업의 큰 축이 이제 라이즈가 될 것이니까 아마 지방대 활성 예산은 적지만 중요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달부터 많은 협조를 막 이렇게 다니면서 요청할 거예요. 예, 그럴 때마다 밝게 웃어주면서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얼굴이 빨개지는데 저를 내치지 마시고 많이 논의하시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되게 직원생들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데 이게 현실화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요거를 조금씩 저희가 당겨가는 방안을 강구하면은 저희 학교가 좀 더 생활하기 좋고 또 학생들의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또 교수님들이 좀 더 이렇게 이롭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족한 자료를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